한 달의 마무리, 4월에 주목할 만한 신제품 소식. 이달은 어떤 신제품들이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것들이 제법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디몽크의 테크5 바로 시작합니다. 쟁반같이 둥근데리 새로운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레티튜드 9440 14형 비즈니스 노트북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꺾이는 2인원 컨버터블 PC입니다. 세계 최초의 햅틱 콜라보레이션 터치패드를 적용했어요. 햅틱이면 햅틱이지 왜 콜라보레이션은 갖다 붙였을까? 아마도 저 터치패드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몇 가지 바로가기 키 때문인 것 같아요. 마이크 음소거, 화면 공유 등 줌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키들입니다. 온라인 미팅을 자주 갖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기능이다. 키보드 디자인은 이미 이전 델 노트북들에게서 볼 수 있었죠. 제로 격자 키보드가 적용됐습니다. 여기에도 저전력 미니 LED 백라이트 기술이 적용되면서 배터리 수명이 이전 대비 약 3시간가량 늘어났습니다. 3배가 아니라 3시간. 디스플레이는 16:10 비율 QHD 플러스 해상도 IPS 터치 패널이 적용됐습니다.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지만 펜까지 넣어주는 센스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레티튜드를 생각하면 확실히 더 이뻐지긴 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에요. 최소 2,369달러, 한화로 약 317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참고로 이 가격은 i5 기준이에요. i7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 사양만 고려하면 굉장히 비싼 거죠. 고로 이런 제품은 B2C보다 B2B에 더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라면은 XPS 시리즈를 보거나 맥북을 사겠습니다. 만우절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나온답니다. ASUS Ally. 솔직히 ASUS라고 하면은 못 만들 것도 없다고 생각은 했어요. 당시 공개됐을 때도 그리 말도 안 되는 판타지는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ASUS의 첫 번째 휴대용 콘솔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윈도우 기반 컴퓨터, 보통 UMPC라고 하죠. 아직 제품 사양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출은 됐어요. 그래서 만우절 당시 공개됐던 영상과 유출된 사양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인치 FHD IPS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500니트의 밝기,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죠. 그 다음은 프로세서가 중요하겠죠. AMD가 발표한 핸드헬드 게이밍 PC 전용 프로세서 라이젠 G1, G1 익스트림 칩이 탑재됩니다. 크게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는 거예요. 당연히 익스트림이 고급 모델이고요. 8코어 16스레드 RDNA3 그래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상 라이젠 7 7840U의 리브랜딩 모델이라 볼 수 있고요. 휴대용 콘솔을 위해서 전력 효율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메모리는 최대 16GB, LPDDR5, 512GB SSD를 포함하고 있고요. 일단 프로세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지금까지 출시된 UMPC들 대비 훨씬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그래픽 성능이 8.6TFLOPS,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비슷한 제품인 스팀덱과 비교해도 꽤나 큰 차이를 내주고 있습니다. 덤으로 ASUS의 XG 모바일 연결도 지원합니다. 외장 GPU 연결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RTX 4090을 물려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XG 모바일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구매하는 게이머분들은 부자입니다. 무게는 608g, 669g의 스팀덱보다도 훨씬 가볍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익스트림 모델 기준 699달러, 약 93만원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그리 높진 않아요. 충분히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놓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슬슬 총알 장전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사줄만 하죠. 이전까지는 좀 뭐랄까 부피만 크고 딱히 낭만이 없어 보여가지고 저도 구경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끌려요. 풀프레임이면 풀프레임이지 거기에 또 브이로그를 붙여서 혹하게 만듭니다. 소니 GB-E1. 이전에도 GB 시리즈는 꾸준히 출시됐었는데요. 크롭바디였고 그걸로 큰 재미를 보지 못했는지 냅다 풀프레임으로 올려쳤습니다. 비디오 로그, 브이로그 촬영에 주안을 두고 있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입니다. 그만큼 작고 가벼운 풀프레임 카메라죠. 그런데 전자제품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작고 가볍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단 외적으로 봤을 때 뷰파인더가 없죠. 104만 화소의 스위블 디스플레이는 꽤나 유감스러운 사양이고요. 메모리 슬롯은 하나뿐이고 마이크로 HDMI 포트를 활용합니다. 기계식 셔터는 지원하지도 않고요. 조작기도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심심한 제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소니가 참 영악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브이로그 타이틀을 붙이면서 확실한 까방권을 얻었거든요. 욕을 하고 싶어도 브이로그용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가지 기능들 빠진 게 뭐 대수겠어요? 어차피 용도는 비디오 촬영인데.
약 1210만 화소 엑스모어 R 풀프레임 센서. 해당 센서는 α7S3, FX3와 동일합니다. 이미지 엔진은 비욘즈 XR을 탑재했습니다. 최대 다이나믹 레인지는 15스탑, 5축 바디 흔들림 보정 지원하고요. 동영상은 최대 627개의 AF 포인트를 활용합니다. 이게 이러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사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동영상은 최대 4K 60프레임 422 10비트 레코딩을 지원하고 로그 감마 촬영도 지원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크롭 없이 4K 60프레임 레코딩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로우 촬영 경우에는 추후 업데이트로 4K 120프레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4K 120프레임. 이거 일단 브이로그 촬영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준수한 사양입니다. 문제는 이 브이로그에서 연속 녹화 시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제품처럼 보이거든요. 브이로그 촬영에 좀 진심이라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니 GV-E1 바디 가격 283만원입니다. 좋을만 했네. 가격을 좀 뒤늦게 봤어요 제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가격이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맞춘 지 얼마 안 됐는데 요거 제법 탐납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오리온 X. X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부터 이 녀석이 어떤 제품일지 대충 가늠되시죠? 디자인 보세요. 슈퍼 빌드 타이거잖아요. 이거 모르시나? 아무튼 고사양 게이밍 PC입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본체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먼저 케이스 전면에 보시면은 세 가지 존이 있어요. 그냥 멋으로 포인트를 준 게 아니고요. 실제로 CPU, GPU, 수랭 쿨러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탑재했어요. 손쉬운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를 위함입니다. 포함된 그래픽카드는 최대 지포스 RTX 409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GPU에는 커스텀 수랭식 블록이 장착됐고요. 240mm 일체형 수랭 쿨러를 끼워 맞췄습니다. 참고로 케이스 용량이 15.4L예요. 물론 이보다 작은 리안리 케이스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케이스에 4090 커스텀 수랭까지 전부 구겨 넣었다? 에이서 말처럼 과연 손쉬운 튜닝이 될까요? 글쎄요. 저도 비슷한 컴퓨터를 사용해봤습니다만 보통 손가락 하나 집어넣기도 힘듭니다. 물론 직접 봐야 알겠지만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면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진 않아요.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00KS 프로세서가 탑재됐고요. 애석하게도 메모리는 최대 32GB 밖에 되지 않습니다. M.2 핫스왑베이 지원하고 2.5인치 SATA 하드 2개를 꼽아 넣을 수 있습니다만 하드베이는 딱히 신경 쓴 것 같지 않습니다. 에이서 프레데터 오리온 X 최소 인텔 코어 i5 4070ti가 적용된 모델부터 판매될 예정이고요. 가격은 $2,740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로 366만원.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에이서는 추후 해당 케이스를 따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쩌면 케이스만 달랑 사는 게 이득일 수 있겠네요. 다른 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 케이스만 좀 탐나요. 시끄럽고 뻔하게 생긴 기계식 키보드는 더 이상 관심 없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누피 필드 75. 누피가 CIY 스튜디오 아키라 40K와 협업해 완성한 무선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좌측 메탈 핸들바, 볼륨 다이얼, 각종 모드 스위치, 여러모로 꽤나 이색적인 디자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군용 장비, 하이뉴 건담 등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2.4GHz, 블루투스 5.0 무선, USB-C 유선 연결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총 4개의 기기와 연결할 수 있죠. 키캡은 모두 PBT 소재로 제작됐고요. 스위치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폴라리스, 플리팅 골드, 체리, 스피드 실버, 체리, 에르고 클리어. 각기 서로 다른 느낌이지만 공통점은 조용합니다. 초콜릿을 부러뜨리는 느낌의 타건음을 제공해요. 스페이스바에는 이전 누피 헤일로 시리즈처럼 실리콘 흡음재를 집어넣어 정숙함을 더했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쓰기 좋은 키보드입니다. 덤으로 스위치는 납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쉽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4200mAh, 모든 조명이 켜진 상태로 42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최대 밝기 기준으로 약 25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양호한 편입니다. 가격은 약 $160, 한화로 약 21만원. 손목 받침대 모두 포함해서 24만원입니다. 따로따로 구매할 수 있어요. 현재 사전 예약 중이고요. 누피 키보드를 선호하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누피 키보드 디자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 번도 실제로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쓰던 게 고장이 나야 바꿀 텐데 빨리 고장 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바꾸게 이제. 이대로만 끝내면 아쉽죠. 보너스 간결하게 넣어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전에 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개선 버전입니다. 레이저 블랙샤크 V2 프로 2023. 2023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중고로 살 때 조심하세요.
아무튼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편안한 착용감을 큰 특징으로 하는 제품이죠. 이전 대비 무엇이 달라졌는가? 먼저 마이크 개선됐습니다. 기존 모델뿐만 아니라 레이저의 게이밍 헤드셋 마이크 품질이 상대적으로 좀 그리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었는데요. 차세대 마이크를 채용함으로써 그런 아쉬움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튜닝된 FPS 오디오 프로필을 제공해요. 음질 개선보다는 정확한 위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정말 크게 늘어났어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70시간. 이전 대비 3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대신 가격도 그만큼 올랐어요. 약 30만원. 오디오 사양만 봤을 때 사실 이 가격을 받으면 안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마니아들은 돈이 됩니다. 믹싱, 마스터링용 헤드폰을 찾는 유저들을 위한 소니의 새로운 헤드폰입니다. MDR MV1. 투박하게 생겨 먹었지만 나름 세밀하게 튜닝된 제품입니다. 세밀하지 않으면 안 사거든요. 오디오 튜닝은 소니의 헤드폰 엔지니어 슌스케 시오미가 맡았습니다. 하이 레졸루션 인증 오디오고요. 드라이버 크기는 40mm. 개인적으로 이 작은 크기는 참 유감스럽습니다만 드라이버 크기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주파수 대역은 5Hz에서 80kHz. 넓은 주파수 대역을 지녔어요. 케이블 제외 무게는 223g으로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근데 예상보다 가격대가 좀 높아요. $400 하나로 약 53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안이 좀 많아진다고 생각하는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100년 역사, 독일의 명품 카메라 라이카가 흑백 사진만을 위한 카메라를 내놨습니다. M11 모노크롬. 기존 M11과는 다릅니다. 모노크롬을 붙여줘야 돼요. 자연스러운 선회도 보다 섬세한 흑백 사진을 위해 커스텀된 6천만 화소 풀프레임 BSI CMOS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라이카의 빨간 딱지는 생략됐지만 철저하게 간소화된 조작계, 상단 알루미늄, 가죽 마감은 누가 봐도 라이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레인지 파인더 시스템, 붙박이 디스플레이. 현 시점에 매우 가학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지만 라이카입니다. 그 이름 하나로 가성비를 논하는 순간 팬들에게 쥐어 터질 수 있죠. 어쨌든 M11 모노크롬 $9,195 하나로 약 1,230만원입니다. LG와 삼성은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 에이수스에게. 에이수스 젠북 S 13 올레드입니다. 1cm의 두께, 1kg의 무게를 지닌 13.3인치 노트북이에요. 초박형 디자인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석조 구조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우아한 상판 디자인은 뉴진스 토끼를 그대로 달로 보내버립니다. 멋지다는 거죠. 분명 디스플레이는 작지만 넓습니다. 16:10 비율 WQXGA 해상도를 지녔는데요. OLED예요. 500니트의 피크 밝기를 지녔고 DCI P3 100%를 충족하죠. 애매한 컬러 볼륨 이야기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팬톤, 배사 인증 제품이고 돌비 비전 대응합니다. 가격은 $1,399 하나로 187만원부터 시작됩니다. 레고가 스타워즈 데이 기념으로 그간 내놨던 스타워즈 제품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신제품이에요. X-Wing 스타파이터. 스타워즈 마니아들에게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이전에도 이 스타파이터는 레고로 나왔었지만 이번에는 좀 결이 다릅니다. 부피가 커요. 최대 길이가 55cm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죠. 대신 포함된 기믹은 딱 하나예요. 상단 다이얼 조절로 날개를 제어할 수 있죠. 그것뿐입니다. 포함된 미니 피규어는 2개입니다. 새로운 프린팅이 적용된 루크 스카이워커 R2-D2 딱 2개. 부품 수는 1949개. 가격은 31만 9천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달의 신제품 소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피곤해서 바로 자야 할 것 같아요.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누피 키보드 써보신 분들 계시면은 댓글로 후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 디자인들이 너무 제 취향이야.